쇠잔한 하지만 여기겠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건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랑이 이생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앞부분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나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만났었지요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다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로 점점 흘러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대사에서 최 씨의 성격과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면 최 씨는 이생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후에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혼례를 올렸잖아. 오히려 이생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최랑이 사랑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최 씨의 성격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애정관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봉건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건적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유연애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구나라는 거 이런 부분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소설에서도 어떤 죽은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애인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걔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나도 지금 죽은 영혼이지만 이승으로 돌아와서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최랑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그치? 자,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시골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자, 복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선들이 사는 그런 산이라고 전설 속에 있는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전설 속의 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취굴이라는 것도 뭐냐면 취굴은 밑에 나와 있는데 중국 서해에 있다고 하는 신선들의 거처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런 신선들의 장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작품에서는 어떤 도교의 사상이 또 반영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근데 플러스 한번 봐봐. 자, 복례산에서 우리가 약속을 맺었고 그다음 취굴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까 자,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전생과 지금 살고 있는 현생과 미래에 있는 내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과거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다음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윤회사상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삼생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불교 사상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처음에 그 특징 정리할 때 이 작품에는 유교적인 가치관과 그다음 불교적 그다음 선이라고 하는 도교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혼재해서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교적인 가치관은 어떤 최랑의 대사나 이런 거에서 이 작품에 좀 지배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였고 그다음 또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이런 데서 지금 반영되어져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 어쨌든 내용의 핵심은 그만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비록 나는 죽었지만 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표현적인 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계속 한번 봅시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라고 하면서 결국 나는 너와 잘해보고 싶다. 이게 지금 궁극적인 말하기 목적이다라는 거지. 그치?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쭉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너와 계속 잘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최랑의 모습 살펴볼 수 있고, 자,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아,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밑에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애를 다 나눈 후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고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이생과 죽은 최 씨가 다시 만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치? 근데 특징은 얘네가 지금 세 번째 만남이잖아. 근데 이 세 번째 만남의 특징은 귀신과의 재회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에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상 기슭에 합장하였다. 합장은 그냥 같이 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이생의 부모님과 최랑의 부모님의 유골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합장을 했고,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여기서에는 또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유교적인 또 그런 사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유불선 이런 사상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고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오로지 최랑과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두문 불출 상태구나라는 거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니까 입신양명, 자신의 어떤 이런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을 지금은 포기한 상태구나라는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 받으면서 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대요. 귀신과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시를 주고 받았다라는 것은 얘네는 살아 있을 때부터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면서 했었고, 그다음 그 시를 발견해서 최랑의 부모님이 최랑이 상삭병에 걸린 이유까지 알 수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두 사람의 어떤 소통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최 씨가 또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세 번이나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이제 슬픈 이별이 닥쳐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또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다음 또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이다라는 것을 처음에 담장 엿보면서 이렇게 데이트했던 거, 그다음 이제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혼례해서 부부가 되었던 거, 그다음 죽었지만 다시 귀신이 되어서 이승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만났던 이런 시절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